안녕하세요, 김육혜입니다. 한 주간의 영화 연예 소식 깔끔하게 일망타진하는 주간 김육혜 시작합니다. 갈 길 멀어요. 쭉쭉 가볼게요. 첫 소식은 히가시대 마사히로 부부가 이혼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내 측근이 아니 이혼을 결심했다는 말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지난달 17일에 열렸던 히가시대 마사히로의 기자회견이 화제가 되었었고 그동안의 소식들을 전부 정리해서 영상으로 다뤄왔었는데요. 기자회견 당시에 히가시대 마사히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어쨌거나 가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였었죠. 그런데 반면에 안 측은 그 이전에 벌써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륜이 발각된 것은 총 3회로 2회차인 1월에 집을 나가서 별거 중이던 히가시대가 아니 귀가를 해보니 어느 날 집에 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고도 없이 남편이 불쑥 귀가해 있어서 아는 남편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급기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다고 해요. 기자회견 당시에 히가시대가 어떤 리포터로부터 카라타 에리카와 아내 중에 누가 더 좋냐는 물음에 한참을 침묵하던 히가시대가 지금 제가 속내를 밝히는 것은 아내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대답을 해서 일각에서는 카라타에게 아직 미련이 있는 것이냐, 궁색하다 이런 의견들이 제기가 되었었고 그 직후 안을 응원하는 댓글이 온라인상에 대거 올라오기도 했었죠. 주간문춘의 인터뷰를 통한 그의 심경을 대조해보면 자신이 속내를 밝히는 것조차 자격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어 내심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혼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재판으로 가버리면 불륜을 한쪽이 재결합을 원해도 사실상 이혼을 저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왜 히가시대가 기자회견에 임했냐는 것인데요. 조금 뒤늦은 타이밍이라던가 자신이 나레이션을 한 다큐멘터리 영화 행사 직후 따로 기자회견을 연 점에 대해서 말이죠. 일단 곧 개봉할 영화 컨피던스맨의 홍보 투어에 앞서서 어느 정도 심경을 밝혀놔야 그 홍보 투어가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그리고 그동안은 방영 중인 드라마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기자회견을 못했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기자회견 이후로 히가시대가 탄 차량을 기자들이 쫓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사이타마에 있는 히가시대의 본가였다는데요. 운전자는 히가시대 마사히로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드라마 촬영을 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도쿄 도내에 머물고 있었는데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벼랑 끝에 선 남자 히가시대 마사히로,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약 2달간 침묵하던 카라타 에리카가 드라마에 복귀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여러 드라마에서 하차를 했지만 웬일인지 NHK의 드라마에 짧게 모습을 드러냈죠. 남자 주인공의 과거 연인으로요. NHK 측은 불륜 보도 이전에 촬영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냥 방송을 했다고 하지만 반향이 생각보다 아주 컸어요. 네티즌들의 비난이 폭주를 했죠. 따라서 영 복귀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평입니다. 사람들이 카라타의 복귀를 용납하기엔 시기상조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고 게다가 히가시대가 기자회견으로 집중포화를 맞고 결국 이혼 수순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카라타 에리카는 기자회견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에도 팬이 많은 고마츠 나나의 열애 소식입니다. 열애 상대는 배우 스다 마사키로 작년 가을에 같이 영화 촬영을 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니코앤데라는 의류 브랜드 모델도 하고 있죠. 생각보다 여론은 꽤 좋아요. 양쪽 팬들로부터도 이 정도 상대라면 납득이 된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고 영화에서 이런 투샷도 아주 잘 어울려 보이죠. 고마츠 나나는 일본 각지 로켓 촬영을 하는 동안에 스다 마사키와 인연임을 직감했고 영화 내용상 서로 떨어져 있는 장면이 많은데 그때마다 저쪽은 뭐하고 있지? 라고 궁금해하면서 스다를 향한 생각의 여백에 나름의 상상을 채워나갔다고 해요. 스다 마사키는 공공연히 연애를 잘 해오고 있었죠. 니카에도 호미라던가 혼다 츠바사라던가 그 외 다수랑요. 그렇게 연애사가 미디어에 은근히 노출이 되어 왔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열애 소식이 배우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곧 공개될 두 사람의 영화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영화 관계자들은 아주 좋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까도 계속 나오는 앰버허드 소식인데요. 앰버허드가 유명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영국 데일리메일의 보도인데요. 데일리메일은 조니 뎁 측이 주는 증거를 주력으로 보도해오고 있었죠. 앰버허드는 지난 여름 폴 바렛씨를 법무팀에 합류를 시켰는데요. 원래 이 폴 바렛이란 사람은 응르노 배우 겸 감독으로 활동하다가 사립탐정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이클 잭슨 소동 때도 FBI에 증거를 제출해서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었죠. 실베스타 스텔론, 아놀드 슈워제네거, 에디 머피 같은 헐리우드 배우들을 위해서 그동안 일을 해왔었고요. 이 사람이 앰버허드를 위해서 한 일은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지에서 약 30년간 조니 뎁과 일했던 100명을 조사하고 만나보는 거였다고 하죠. 즉, 조니 뎁의 결점을 찾으려고 한 거죠.
특히 여성에게 신체적 학대나 폭행한 사례들을 철저히 조사를 했다는데요. 그런데 나쁜 말은커녕 조니 뎁의 관대함과 부드러운 마음의 훌륭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 사람 완전히 천사다라고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해서 어리둥절.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조니 뎁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고 조사 중에 되려 앰버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고용된 경위는 앰버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이 일을 위해서 적합한 사람이라면서 불러들였다죠. 그렇게 고용되어 조니 뎁의 30년을 파도 미담이 나왔는데 심지어 90년대 중반에는 친구를 위한 법적 비용이나 의료비, 친구들의 집세까지 조니 뎁이 지불했었다고 합니다. 이럴수록 앰버의 좌절감이 더욱 커졌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앰버 허드 측은 폴 바렛이는 작년에 해고됐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데일리 메일 측은 이런 뉴스들도 재판에서 앰버가 불리해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아쿠아맨2에서 앰버가 해고될 것이라는 정보를 김효쾌 커뮤니티에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아직 IMDb의 캐스팅란에는 앰버가 있고요. 이 말인즉슨 피셜로 뜨기 전에는 아직 바뀐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 애플렉과 아나 디아르마스가 캘리포니아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죠. 아주 애틋해 보입니다. 이 광경을 본 팬들은 격리를 안 해도 괜찮으냐 라면서 걱정을 했는데요. 최근 두 사람이 꽤 자주 보이긴 하죠. 아무쪼록 감염되지 않고 예쁜 사랑 하면 좋겠습니다. 이드리스가 격리 후에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 뉴멕시코에 있고 원래 집은 영국 런던이죠. 미국 공중보건당국이 확실하게 전염성이 없음을 체크하게 되면 격리 대상 명단에서 제외를 해준다는데요. 아직은 이드리스 엘바가 목록에 있나 봅니다. 이드리스의 배우자도 확진이 났고요. 여전히 두 사람은 무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자기들은 아주 괜찮다는 근황을 SNS에 올렸습니다. 영화감독 우디 앨런이 배우 티모시 살라메를 비판을 했습니다. 티모시 살라메를 비롯해서 엘르 페닝, 셀레나 고메즈가 출연한 자신의 감독작 어 레이니 데이 인 뉴욕 작업 이후에 티모시가 우디 앨런과 더 이상은 일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걸 두고 우디 앨런이 티모시가 아카데미상 수상에 유리하도록 자신의 에이전시와 결탁한 사안이라고 최근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비판을 한 것이죠. 우디 앨런의 이 영화는 미국에서 무기한 공개 연기가 되고 있고요. 아마존도 공개를 중지, 우디 앨런과 계약도 파기를 했습니다. 티모시뿐만 아니라 셀레나 고메즈, 레베카 홀 등도 개런티를 전부 기부를 했어요. 어떤 학생들이 만든 넷플릭스 광고가 화제가 되었네요. 넷플릭스 피셜은 아니고요. 독일에 있는 광고 디자인 학교의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이 광고에 넷플릭스 작품의 스포일러를 게시하면서 괜히 집 밖으로 나와서 스포를 목격하지 말고 더 집에 머물러라 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런 오프라인 광고만이 아니라 동영상도 올렸고요. 전 세계의 네티즌들로부터 아이디어가 좋다는 평을 받았고 수없이 많은 언론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이참에 제대로 커리어 하나 남겼네요. 요즘 전 세계에 벌어진 일로 완전히 재평가받고 있는 영화 컨테이전의 주연 배우들이 영상 메시지를 제작했습니다. 맷 데이먼, 마리온 코티아르, 케이트 윈슬렛, 로렌스 피시번 등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처럼 초호화 캐스팅 메시지 영상이 되겠습니다. 영상의 주된 내용은 각자 배우들이 집에서 셀피로 촬영하고 예방법과 확진이 났을 때의 행동 수칙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우 드웨인 존슨이 분노의 질주 스피노프 홉스 앤 쇼의 후속편이 기획 및 진행 중이라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언급을 했네요. Q&A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도중에 홉스 앤 쇼 후속편이 개발 중이며 자신은 매우 흥분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는데요. 제작은 해도 개봉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작이 끝나고도 개봉을 연기하거나 촬영을 연기하는 작품들이 많아서요. 거의 나중에 줄을 서야 할 판이긴 합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당나귀를 끌고 나타나서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기르고 있는 애완 당나귀들로 종종 셀카에 찍히기도 해서요. 팬들은 이 동물들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었죠. 자가격리 중에 같이 간식을 먹거나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올리면서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손도 씻고 서로를 보호하자는 동력을 함께 SNS에 게시했습니다. 사진들을 보면 좀 재밌긴 하죠. 미드 가십걸에서 스타덤에 오른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라이언 레이놀즈의 아내인 건 다들 아시죠? 가십걸은 2007년에 시작해서 2012년에 종료가 됐고 올해 안에 리부트 버전을 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한 트위터 팬이 라이언 레이놀즈에게 가십걸을 본 적이 있는지 알고 싶다 라고 질문을 하자 난 본 적이 없고 눈으로 마셔버렸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봤다는 거죠. 라이언 레이놀즈는 그 밖에도 자신이 최근에 본 영화를 트위터에 적기도 했는데요. 가장 하단에 보시면 제기랄 파우페트롤 11번이라고 적은 것은 아동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녀와 함께 본 것으로 보이죠. 탑건의 아이스맨 발킬머의 근황 소식입니다. 발킬머는 얼마 전까지 인후암으로 투병 중이었죠. 발킬머가 말하길
자신이 투병 중일 때 가장 친한 친구인 가수 셰어가 늘 옆에서 힘이 되어줬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회고록을 발표한다는 발킬머는 셰어를 본인의 집에 초대를 해서 머물게 했고, 셰어는 친구인 발킬머를 위해 아주 힘겨운 병간호까지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죠. 때론 구급차에 실려갈 때 함께 동승하기도 했고, 발킬머의 피로 물들었던 침대 시트를 정리했을 만큼 셰어가 보여준 깊은 우정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발킬머가 남겼습니다. 발킬머는 지금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현재까지 재발은 없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발킬머는 34년 만에 탑건 정식 후속작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장면이 공개되거나 출연 여부를 피셜로 확정짓지는 않고 있죠. 그리고 탑건의 개봉은 올해 하반기로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올렸던 탑건 영상들의 댓글을 보니까 과거에 탑건을 보시고 그 감동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는 팬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부디 하루속히 극장에서 발킬머와 톰 크루즈의 투샷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될 마블의 드라마 로키의 작가가 이 작품의 핵심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한 팟캐스트에 나온 로키의 작가 마이클 윌드는 로키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장대한 전투를 다룬 이야기이며, 로키는 작품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탐구하면서 고군분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로키가 등장했던 10년간의 마블 영화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컨트롤할 수 없었으며, 그런 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로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도 했습니다. 주연인 톰 히들스턴은 2월 하순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함께 출연하는 오웬 윌슨과 촬영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었죠. 오웬 윌슨이 무슨 역할인지는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데요. 1월 말에는 와이어 액션 연습을 하고 있는 동영상을 올려서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마지막 장면의 팬아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의료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변신한 어벤져스 대원들의 모습인데요. 이 팬아트는 의료 현장의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엔드게임 상태다. 영웅 같은 의료인들에게 감사를 보낸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는 지금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임파서블 챌린지에 도전 중이죠. 집에서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톰 홀랜드와 다양한 유명 인사들이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톰은 물구나무 서기를 한 상태에서 티셔츠를 입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음 도전을 할 지명자로 제이크 질레날, 라이언 레이놀즈 등을 지목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올라온 제이크의 영상을 본 사람들은 얼짱 요가 강사 같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이크 질레날은 도전을 하면서 다음 사람으로 휴잭맨을 지목을 했습니다. 배우 잭 에프런이 대선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파파라치 대처법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방송 중에 핫 원스라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점점 매워지는 윙을 먹으면서 MC인 쇼 에반스와 토크를 펼치는 프로거든요. 아무튼 이 프로에서 잭 에프런이 레오와 처음 만난 것은 농구 경기를 보러 갔을 때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대화를 하면서 레오가 잭을 아침을 먹자면서 초대를 했는데 레오가 직접 아침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줬다고 하네요. 그때 잭은 레오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이 하고 싶었다는데요. 특히 파파라치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잭이 레오에게 말하길 항상 차가 몇 대씩은 따라오고 차도를 벗어나면 심지어 10대의 차가 자기를 따라온다고 하자 레오는 깊은 공감을 해줬다는데요. 잭이 레오의 눈을 보자 자신이 지금까지 계속 받았던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마주했고, 레오는 잭에게 걱정하지 마, 넌 괜찮아 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잭은 헐리우드 사람들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젊은 친구들을 배려해주는 거라고 느꼈다면서 레오에 대해서 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셀레나 고메즈와 저스틴 비버는 2010년경부터 장기 연애를 하다가 이별과 결합을 반복, 마지막 파국은 2018년 봄 무렵이었죠. 그 직후 저스틴은 현재의 아내이자 모델인 헤일리 비버와 약혼을 하고 같은 해 9월에 결혼을 하면서 셀레나와 저스틴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였는데요. 얼마 전 셀레나가 팬 계정에 게시된 저스틴 비버의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사진 하나는 저스틴의 벗은 상체이고 또 다른 사진 하나는 저스틴과 함께 있던 장면이 파파라치에게 찍힌 사진인데요. 이걸 본 팬들은 혹시 아직도 저스틴에게 미련이 있는 거 아니냐, 셀레나는 자기 스마트폰에 인스타그램 안 깔아놨다던데 어떻게 좋아요를 찍었냐, 계정이 해킹됐냐, 아니면 눈팅만 하다가 실수했냐는 등의 다양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셀레나가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 드라마의 목록들을 팬들에게 공개했는데요. 그 목록에는 전남친인 위켄드의 신곡도 담겨 있어서요. 이쪽에도 아직 미련이 있냐라는 팬들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저스틴 비버와 톰 홀랜드 두 사람이 함께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었죠. 톰 홀랜드는 유튜브에 저스틴 비버의 다큐 작품을 봤다면서 누군가 힘든 시기를 최대한 힘을 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감격적이다.
젊은 사람들 모두가 조금은 하는 경험일 것이다. 저스틴의 다른 일면을 보여줘서 기뻤다. 그의 행복은 나에게 있어서도 행복이다 라면서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저스틴 비버는 자신이 톰 홀랜드의 팬이라면서 톰이 사랑을 보여주어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격리 중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의견을 나눴는데요. 저스틴이 톰에게 최근 영화에 별 영향이 없냐라고 묻자 톰은 베를린에서 스파이더맨 촬영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런던으로 돌아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딱 3분가량의 라이브였는데요. 이 화려한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 팬들은 대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래퍼인 배드베이비가 친구인 가수 빌리 아이리쉬에게 DM을 보냈는데 씹혔다면서 맹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사람은 여전히 친구 사이냐 라고 묻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빌리는 모르겠다. BX가 유명해지면 그렇게 되나보다. 이 기회를 통해서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돼서 좋다. 빌리 아이리쉬가 유명해지면서 완전히 연락이 두절됐다고도 밝혔습니다. 가수 두아리파가 최근 남친과 함께 에어비앤비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아시다시피 여행자들에게 집을 대여해주는 서비스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여행이 어려워지고 매출이 급감하자 에어비앤비는 현 상황에 영향을 받은 호스트들에게 총 3천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두아리파는 에어비앤비 덕에 어디서나 우리 집을 만들 수 있다. 우린 여행 중이고 함께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산책도 하는 등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두아리파는 2018년 초에 2년간 사귀었던 요리사 이삭 할로와 다시 재결합했지만 작년에 헤어졌고요. 지난해 6월 말 말리부에서 열렸던 아노 하디드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게 되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2000년대에 문제적 하이틴 스타였던 린제이 로한. 워낙 여러 사생활 스캔들 때문에 모습을 감췄었는데요. 그리스의 한 섬에 고급 클럽을 오픈했고 그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 쇼가 MTV 믹스로 공개되기도 했었죠. 그런 그녀가 최근에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짧은 동영상을 올렸고 그 직후 신곡의 제목 백투미와 18초가량의 티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음은 레이디 가가 소식인데요. 얼마 전 지미 펠런 쇼의 홈 에디션 버전이 유튜브에 올라왔었는데 게스트로 레이디 가가가 살짝 출연을 했었죠. 거기서 지미가 가가에게 뭔가 발표가 있냐라고 물으니까 지금은 어렵다, 미안하다, 월요일에 할 생각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레이디 가가가 할 중대 발표라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현재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수 드레이크는 일절 공개한 적이 없었던 자신의 아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드레이크는 2018년에 프랑스의 응르노 배우 소피 브루소와 자기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었죠. 3년째 소아암으로 투병 중이던 11살 소년 엘리아를 위해서 3명의 팝 아티스트가 페이스타임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엘리아의 사촌으로부터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아티스트 3명은 엘리아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로 엘리아가 하늘로 가기 전에 이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이 아티스트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해당 동영상을 공개한 것이죠. 위켄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나라니 너무 영광이다. 제이콜은 너무 기쁘다. 사랑한다 형제여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큰형님들이죠. 백스트리트 보이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명곡인 I Want It That Way를 각자의 집에서 부른 라이브를 공개를 한 것인데요. 이 영상은 방송국 폭스의 아이어트 리빙룸 콘서트 포 아메리카라고요. 가수들이 집에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콘서트를 하는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들 역시 일전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 전문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고요. 이전에도 엘튼 존, 빌리 아이리쉬, 알리샤 키스, 머라이어 캐리, 샘 스미스 등도 라이브를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래퍼 에미넴이 자신의 딸 헤일리가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 마이크 타이슨의 팟캐스트에 게스트로 나와서 타이슨이 딸 이야기를 묻자 내 딸에게 남친은 있고 아이는 없다. 아주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답변하면서 내 딸은 나의 절대적인 자랑거리이고 대학도 제대로 나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 같은 상황에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내 근처에 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면서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로 아니다 라는 속 깊은 말도 남겼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의 케이지였습니다.